일단은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게 급선무고, 가해자를 상대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피해 금원을 회복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피해금을 회복받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좀 자세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로는 가장 신속하게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. 왜냐하면은 이 돈의 이동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이동하는 어떤 계좌가 있으면은 계좌를 이제 묶어놔서 적어도 일부라도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게 급선무고,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자기 피해 사실을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기죄로 이제 고소가 될 거고,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만약에 이제 돈을 계좌 이체를 했다면은 그 계좌 명의인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어떤 피의자 혹은 이제 가해자를 이제 특정을 해서,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상대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또 그 현금으로 또 전달받은 경우가 있다면은 그 경우에는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,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 사람을 검거를 해서 이 사람이 특정이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때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상대방의 어떤 이름과 그다음에 이제 주소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요.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이제 제기를 해두고, 만약에 계좌 이체를 했다면은 계좌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,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 라고 하는 그 사실조회 신청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을 제출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 피해금을 달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렇게 피해 금원을 회복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